네,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N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덥던데요? 여기는 추워요. 아, 네. 네, 일단 날씨가 맑으니까 네. 맑은 기분으로 좋은 종목 발굴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이 ESL 사업 글로벌 1위 도전. 약간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네. ESL 매장 진열대 설치 가격 표시 장치. 두 번째, ESL 시장 연평균 20%씩 성장. 그리고 마지막에 폭스바겐, 스페이스X 등 전방 산업 다각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ESL이 일렉트로닉 쉘프 라벨. 사진에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가격판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편의점 가면 다 종이로 꽂아져 있었고요. 네.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네. 해보신 분들은 네. 그 종이를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게 다 네트워크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게 종이가 아니라 종이처럼 생긴 전자종이에다가 전자종이요?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일렉트로닉 라벨을 하는 기업입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와서 살짝 반등이 네. 좀 나왔었는데 네. 솔루엠이라는 기업입니다. 위원님도 틀리셨네요. 솔루엠.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생소한 기업이에요. 네. 약간 반도체 쪽일 줄 알았는데 네. ESL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반도체와도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삼성전기로부터 2015년 9월 분사를 했고요. 21년 2월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솔루엠은 전자부품 사업 부문과 ICT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자부품 사업에서는 파워 모듈, TV나 모바일 아답터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in-1 보드라고 해서 그 안에 영상, 파워, 튜너 등이 하나의 기판에 있다라고 해서 3-in-1 보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CT 사업 부문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ESL 제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파워 모듈이 28%, 3-in-1 보드가 51%, ESL이 16%, 기타 원자재 부문이 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ESL이라고 하면 전자식 가격 표시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우측 하단에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들을 전자종이에다가 표시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자종이를 사람이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바꿔주면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라벨의 가격을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편하네요.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면 약 100여 개의 점포를 기준으로 연간 65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ESL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영국 테스코사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ESL 시장은 날로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1년 8.3억 달러 규모가 26년도 21억 달러 규모까지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위가 솔루엠인데요. 북미 지역에서는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솔루엠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화면 보시면 합산 매출 자체가 ESL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보면은 뭐 스웨덴이나 프랑스 지역의 이마고테그나 프라이서 그리고 솔루엠 모두 다 합쳐서 본다면 성장성이 거의 3배수 이상으로 그러네요. 올라가는 함수처럼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솔루엠도 본다면 ICT 사업 부분이 ESL 관련된 부분인데요. 파란 색깔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년도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21년도, 22년, 3년, 4년으로 갈수록 이 기업의 매출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앞으로 담당하게 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은 앞으로 전자 부품 쪽보다도 앞으로 ICT, ESL 관련된 사업 부문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본다면 솔루엠의 장점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한 큐에 다 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솔루엠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1위 프랑스 기업의 이마고테그 그리고 글로벌 2위 스웨덴의 프라이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초반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루엠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별도 기준으로 올해 1분기는 8.0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고 2분기 그리고 22년도에는 두 자릿수 초반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솔루엠의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솔루엠은 자체 생산을 합니다. 설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요구되는 커스터마이징 요구들을 다 소화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청업체, 제조업체에다가 묻고서 판단하고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모두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이처럼 높이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북미 1위를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2위, 1위까지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고 목표하고 있는 회사가 솔루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자 부품 쪽 매출은 어떤가라고 본다면 삼성전기로부터 분사를 했기 때문에 전자부품에 대한 매출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로부터 의존도를 하나하나 낮춰가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매출액의 80%를 의존했고요. 21년도 70%, 올해는 60%대까지 의존도가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ESL의 성장성도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TV보다도 빔 프로젝터 관련된 매출이 그리고 유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빔 프로젝터 관련된 모듈, 고부가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모듈 쪽에서도 기존의 TV나 모니터가 아니라 서버 파워 모듈 쪽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서 고부가 관련된 매출 증가도 하나의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SL 관련된 매출 수주 잔고 19년도 5,500억, 20년도 7,300억, 21년도 1조 2천억 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조 4,500억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ESL 시장이 연평균 20% 성장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 판단해 보신다면 저평가 구간에서 ESL은 볼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ESL이 입에 잘 안 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ELS로 부르는데 ELS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코너 하면서 정말 종목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네. 차트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제가 쭉 보니까 저점 대비했을 때 이제 조금씩 올라오려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트도 그렇고요. 실적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3,6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의 성장,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의 성장, ESL 관련된 매출은 592억 원으로 75%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도 매출액 70%의 성장, 영업이익 454%의 성장, 매 분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22년도 매출액은 1조 4,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성장, 영업이익은 884%로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성장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피크냐?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두 자릿수대로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전망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으로 두 자릿수 넘어선다라는 모습들 꼭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동시에 밸류에이션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솔루엠은 ESL 전문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2위 기업들을 보니까 PER이 약 33배, 34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루엠은 13배, 14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 구간인가? 시총 1조는 좀 과한가? 그런데 수주 잔고가 1조 4,500억 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밸류에이션, PER도 매력도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그런데요. 상단부의 네모 박스를 보시면 연기금이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HTS를 여시고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본다면 미국의 중고차 부품업체 나파의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침부터 조금 뭐 한 4%까지 상승이 좀 나온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만 더 늦게 뉴스가 나왔더라면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하단부 중에서도 최근 시장 하락에 의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적어도 지금부터는 박스권 하단까지는 거의 올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이 기업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박스권 하단까지는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수익을 취할 것인가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고 박스권 하단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전 리포트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와 목표가는 26,6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조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작전 리포트는 단기간에 내가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 아니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시 보기를 하셔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수익을 목표해 보자. 대신 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차트상 저위험 구간, 미래 가시적 모멘텀 이런 것들 체크하는 데에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솔루엠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